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취업 시장에서 중고 신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력이 없는 지원자들에 비해서 유리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자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의 대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중고 신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그럼 올바른 취업 전략까지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중고 신입의 기준과 취업 목표의 설정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중고 신입 취업 전략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로 준비한 건 중고 신입은 경력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고 신입은 몇 년을 해야 되나요, 옴스님? 이런 질문인데요. 시작부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고 신입은 단순히 근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신입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슨 신입사원은 경력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신입들도 충분히 지원해서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고 신입을 몇 개월, 몇 년의 경험을 쌓아야 되느냐라는 질문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같이 스터디를 했던 지원자분들 중에서 완전 생신입으로 좋은 회사에 좋은 직군에 합격하신 케이스들 굉장히 넘쳐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현대 오토에버 클라우드 개발 직군에 합격하신 분, 완전 생 졸업생 신분으로 경력자들과 최종 면접에서 겨뤄서 최종 합격한 케이스고요. 작년 하반기에 합격했던 석유화학 B2B 영업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어문 계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턴 경험으로 최종 합격을 이뤄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신입에 대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자체를 좀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단순히 경력이 있는 신입 지원자일 뿐 관련된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 관련된 경력으로 취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고 신입을 어떤 지원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왜 이 코스를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공백기가 길거나 예를 들면 고시 준비를 오래 했었어가지고 내가 공백기가 길고 관련된 스펙이나 쌓아둔 정량적인 것들이 부족하신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경험적인 부족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이나 부족한 실무 경험 자체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중고 신입의 케이스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타사에서 재직하는 경험을 포기하고 신입으로 이직하는 모든 케이스가 중고 신입에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3개월을 했냐, 1년을 했냐, 2년을 했냐, 3년을 했냐라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중고 신입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면 대체 몇 년을 채워야 되냐라는 질문 자체는 무의미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에서도 그냥 생신입으로서 좋은 대기업군에서 경력자들과 심지어 신입 채용을 놓고 경쟁에 싸워서 이긴 케이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못 싸워서 이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 컨텐츠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중고 신입 지원자들이 면접이나 자소서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원자들에게 부족한 건 관련된 경험이 없는 것, 경력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취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경력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신입들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 신입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년을 채워야겠다, 2년을 채워야겠다 억지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상황과 목적에 맞게 업무 경험을 쌓고 지원하고 싶은 시점에 맞춰서 그냥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고 신입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하면 좋은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실무 역량을 배양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경험을 쌓아가지고 어필하겠다 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국에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실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무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 스킬이나 소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쌓은 업무 실무 역량 자체는 지원하는 산업군, 직무군과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중고 신입으로서 업무 경험을 쌓으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고 나중에 면접에 가서 자소서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그런 업무 스킬 자체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관련된 경험이냐 아니냐로 접근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기본 소양과 업무 스킬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중고 신입이라는 목적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는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축은 무엇이냐면 산업, 직무, 조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산업군에 맞춰서 중고 신입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얘기 드렸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생신입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경험이나 근무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중고 신입으로서 꼭 관련된 산업군의 경험이 있어야만 그 산업군에 취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내가 근무를 했던 산업군에 유사한 산업군만 지원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내가 지원하고 싶은 산업군과 관련된 산업에서 내가 중고 신입의 경험을 쌓는다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관련성이 없다고 쫄 필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직무도 마찬가지. 그리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관심 있는 직군에서 경험을 쌓는 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어떤 부득이한 케이스로 인해서 내가 중고 신입으로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다른 직무에 관심이 생겼다. 자, 저는 상관없습니다. A라는 측면에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갖춘 업무 역량과 기본 소양만 가지고 가시고 지원하실 때에는 그 직무와 산업군에 지원한 이유만 명확하게 납득을 시켜주시면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조직 이해라는 측면을 좀 여기다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생신입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조직은 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협업을 할 때 있어서 필요한 건 무엇인지 정말 현실에서 그런 문제들과 이슈들을 고민해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고신입 지원자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중고신입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확장성이 없는 B보다는 본원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A의 목적을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산업,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좋지만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생신입이랑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출발해서 충분히 신입 지원해서 합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일반 생신입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업무의 기본적 소양, 업무 스킬,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경쟁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없는 산업이나 직무 지원 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중고 신입으로서 쌓은 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지원하려고 하는 곳과 관련성이 없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고리 끊어내시고요. 그냥 학습을 통한 관심 피력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면접의 기술, 그리고 모든 컨텐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찾아서 시청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결국에 조직에 대한 이해도, 업무 능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 신입을 가는 건데 오랜 공백기, 그리고 내가 정말 실무 경험 자체가 없어가지고 자소서나 면접에서 할 얘기가 없어서 너무 쫄린다. 자, 이런 지원자들한테 저는 중고 신입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미 충분한 인턴 경험과 정량적 스펙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면 중고 신입으로 가는 것 자체 정말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건 경험의 부족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이유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납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경력과 경험이 아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것만이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중고 신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요렇게 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자, 그렇다면 중고 신입은 얼만큼 경험을 쌓아야 좋은가, 몇 달, 몇 년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럼 중고 신입으로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다음번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